가장 확실한 것은 이강인이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선수라는 겁니다. 나는 상대가 높은 압박을 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게임을 통제하려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대에게 휘둘려 공을 제대로 점유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음바페와 덴벨레를 교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진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위치시키면서 공격진과 미드필더를 이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이동하자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이강인의 스탯 생산력이 줄어든 것은 아쉬울 수도 있겠으나 파리의 전술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강인의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최근 파리가 밀란전의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리그에서 연승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밀란전 이강인을 선발해서 제외하며 제대로 혼쭐이 난 엔리케 감독은 이번 랭스전에서 다시 이강인을 선발에 포함시켰고, 이강인은 중원에서 뛰어난 경기 영향력을 보이며 팀을 3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공격은 물론이고 수비까지도 왕성하게 가담하며 마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처럼 상대 진영과 자신들의 진영을 가리지 않으며 폭넓게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그리고 파리의 모든 공격은 공격진과 미드필더진 사이에 가짜 9번 역할로 위치해 있는 이강인을 통할 수밖에 없었고, 이강인은 자신 최대 장기인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으로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며 음바페에게 패스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음바페는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다시 한번 유럽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음바페의 해트트릭과 파리의 대승, 그리고 이강인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이날 엔리케의 전술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파리는 최근 여러 번 영입을 실패하면서 스쿼드에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현대축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 볼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의 경기력이 정말 처참했는데요. 현재 파리의 중원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리그에서 강등권 팀을 상대로도 볼점유율이 밀리는 경기 양상이 나오기도 하며,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팀들 중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이어지는 전진 패스 비율이 최하위에 속해 있는 중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클럽들은 상대를 내려서게 하면서 공을 점유하고 짧은 패스를 통해 상대 두 줄 수비를 공략하는 흐름이 자주 나오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최근의 파리는 마치 자신들이 강등권 팀들이나 쓸법한 롱패스 뻥축구를 시도하는 중인데요. 특히 음바페 한 명에게만 모든 패스를 집중시키는 일명 몰빵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만 같은 구닥다리 전술을 사용하는 엔리케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 중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이러한 파리의 전술이 먹혀들어 승리를 챙겨가고는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파리가 공 소유권을 포기하고 역습을 노리는 만큼 상대의 뒷공간은 더 활짝 열리기 마련이고, 음바페는 유럽 최고의 스피드 스타로서 상대 진영을 유린하며 더욱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바페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6골과 1개의 도움이라는 놀라운 골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파리가 사용하는 음바페 몰빵 전술은 팬들 사이에서도 크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며, 승리를 챙겨오면 장땡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과 언젠가는 강팀 상대로 밑바닥을 드러낼 전술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승리가 전부야. 이게 왜 불만인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축구를 하고 패배하면 너희들은 만족할 거야? 음바페라도 있으니까 이런 전술을 쓸 수 있는 거야. 다른 선수 같았으면 지금 파리 스쿼드 상황에서는 어떤 활약도 하기 힘들어. 팀이 3대0으로 이겼는데도 불만투성이인 녀석들을 보면 정말 철새 팬들이 많아진 것 같네. 승리하고도 감독을 욕하는 팬층은 여기밖에 없을 거야. 절반의 파리 팬들은 이기고 나서도 감독과 선수들에게 비난이 가해지는 현재의 여론을 이해할 수 없고, 어쨌든 우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인데 아름다운 축구에만 집중하는 다른 팬들의 의견에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전술로 인해 음바페는 골을 마구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며, 현재 파리의 팬층에는 음바페의 개인 팬이 거의 8할 이상이 넘어갈 정도로 강성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많은 골을 때려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바페의 개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엔리케의 몰빵 전술은 불만족스러울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팬들은 선수 개인 팬을 넘어 클럽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이고, 특히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전진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그저 중앙에서 백패스와 횡패스만 남발시키며 재능을 썩히고 있는 현 상황이 달갑지가 않은데요. 이강인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파리의 중원을 이끌어갈 제목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중이고, 최근 박스 부근에서 기회 창출과 골 생산에 있어 더욱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음바페 한 명에게만 모든 공을 몰아주는 이 전술은 이강인을 너무 평범한 선수로 만들어버린다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전술이 리그에서 약체팀을 상대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맞지만 언젠가 강팀과의 경기, 특히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절대로 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팬들은 나무만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엔리케의 근시안적인 생각이 어리석다고 느끼는 중인데요.
이런 전술이 통하는 것도 잠깐이지 언젠가는 파괴되기 마련이야. 유럽의 다른 빅클럽들을 찾아봐. 이런 구시대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팀이 누가 있지?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전부 패스와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하고 있어. 선수 한 명만 바라보고 롱패스를 남발하는 이 수준 낮은 전술은 파리의 명성을 갉아먹고 있어. 특히 이강인은 최전방에서 더욱 많은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야. 근데 최근에는 중앙 위치에서 볼 배급만 시키는 게 전부지.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전진성과 돌파 능력이 정말 아까워. 엘리케는 유럽 최고의 재능을 썩히고 있는 중이야. 과연 이 말 그대로 파리는 최근 리그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적은 절대 좋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뉴캐슬에게 4대1이라는 스코어로 패배한 것은 클럽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 엘리케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강인을 측면 공격수로 기용하며 중요한 승리를 챙겨왔었으나 이번 밀란전 다시 이강인을 후보로 내리고 비티냐를 선발로 쓰며 음바페 한 명만 바라보는 역습 전술을 시도했고 그 결과 밀란에게 2대1로 패배하며 이제는 16강 진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엘리케는 시즌 초부터 부진한 성적으로 경질 얘기까지 언론에서 흘러나온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성적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전술로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고 파리는 이번 랭스전 승리보다 저번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최근 3대0 대승에도 여전히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파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음바페 혼자만이 아닌 팀 전체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점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즌 모든 공격 찬스가 음바페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최전방에서 엄청난 골 욕심과 탐욕을 부리던 음바페가 이강인이 팀에 복귀하니 이제는 플레이가 한결 더 여유로워진 모습이고 최근에는 자신에게 온결정적인 기회를 의도적으로 흘려버리면서 이강인의 리그 데뷔골을 돕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이 최근 상대 박스부근에서의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줄은 것도 맞으나 사실 현재 파리에서 이강인만큼 탈압박과 드리블이 가능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고 심지어 음바페마저 이강인처럼 볼간수에 능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처참한 파리의 중원에서 제대로 플레이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강인 혼자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히려 이번 시즌 독박 축구는 음바페가 아니라 이강인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비록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찬스는 줄어들게 되겠지만 축구를 볼 줄 아는 진짜 전문가들은 현재 이강인이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떠맡고 있는지 알고 있고 이강인을 향한 언론의 평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여 싱가포르와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최근 국가대표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콤비를 보는 것만큼 한국 축구 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도 이강인과 손흥민의 듀오를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네요.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